내가 그냥 투자용으로 3천 갭 투자로 뭐 지방의 조그만 물건을 사서 몇 년 뒤에 몇천 먹고 팔겠다. 이런 거지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거는 본인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클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지역 양극화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똘똘한 한채 전략 때문인지 지방 부동산은 오히려 폭락하거나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전문 투자자 소클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인서울, 인강남, 내 집 마련을 많이 얘기해드렸어요. 특히나 최근에 다주택자들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물건들, 싼 물건들도 수익률 때문에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그런 물건들을 팔고 세금이 다주택자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취등록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부세까지 막 중과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정리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첫 번째는 세금 문제로 저 같은 이제 투자자들이 작은 물건들 이제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 물건들을 정리하니까 수요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양극화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그리고 이번 정권까지 총 한 8년 정도를 다주택자들은 적폐라고 해서 굉장히 못 살게 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많이 힘듭니다. 집주인들이죠. 집주인들이 힘드니까 이 집값도 많이 안 오르는데 세금도 많은데 세입자들도 뭐 저기 맨날 도배해달라 장판해달라 뭐 귀찮은데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막 팔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자금 여력이 적으신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3천 갭 투자야? 4천 갭 투자야? 그러면서 이게 뭐 싸다! 그러면서 막 사시더라고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세상 크게 돌아가는 흐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클님, 그렇다면 지금 지방은 마이너스잖아요, 팔게 되면. 그렇죠. 근데 강남 3구는 오히려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강남 3구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사놓은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지방은 많이 하락했다. 이게 원래 가격을 회복하면 팔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여기 손해보고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손절을 하신 분들이 이제 강남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서울에 내 집 마련한 것들이 그 손해본 것보다 더 많이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예, 대부분이 그렇죠. 네. 지금 서울, 인강남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아직도 또 1년, 2년 동안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그 당시는 3천, 5천이면 손해가 뭐 그 정도에서 막을 수 있었던 게 이제 1억 넘게 하락이 한 지역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방 맞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걸 또 여러 차례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1년 전에 2년 전에 소콜님이 손해보고 팔아라 할 때보다 더 크게 손해났다고 더 이번엔 못 팔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뭐 또 서울은, 강남은 오히려 선순환이 반복이 돼요. 더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지방에 정리한 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사고 서울에 있던 것도 더 좋은 인강남으로 인서초로 한강뷰로 갈아타다 보니까 서울은 특히 인강남은 서초, 강남, 송파가 엄청나게 최근까지도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네. 그러면 소클님 말씀을 들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강남 3구에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 경기권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그 투자용으로라도 갭 끼고라도 사야 되는 게 맞을까요?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세가가 높은 곳을 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은 전세가율이 낮아요. 지방같이 경기도 외곽같이 전세가율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전세가가 낮은 게 아니라 전세가율이 낮은 거예요. 그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전세가는 높은데 전세가율이 낮다. 무슨 말일까요? 전세는 높은데 매매가 훨씬 높다는 말이죠.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나? 전세가 높다. 전세 사용 가치도 있다. 전세가가 높다. 전세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전세 사시는 분들이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라도 여기서 사용 가치를 누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매매 가치가 높다. 그거는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게 전세가가 낮은 게 아니라 전세가율이 낮은 대신에 매매가는 훨씬 높으니까 여기는 사놓으면 투자 가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 돈을 옴팡 집어넣고 누가 10억에 샀는데 다음에 15억에 사고 누가 20억에 또 그걸 받아주고 누가 그걸 또 30억에 받아주고 이런 투자 수요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실수요도 당연히 들어오면서요. 이 두 가지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가 많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실수요 사용 가치까지 있는 곳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초보분들은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즘 지방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기사가 되게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 얼마나 떨어지고 어떤 지역들이 떨어졌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저는 경북이라든가 대구가 제일 많이 하락했고요. 대구요. 세종도 한 2, 3년 전에 2021년도 폭등장에는 세종이 지방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던 곳인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가장 많이 올라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방은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쪽이 많이 하락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분양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지금 대구 쪽이거든요. 네. 대구 경상도 쪽이 굉장히 많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수요는 당연히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큰 광역 도시인데 지금 320만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 300만이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네. 조만간 부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부산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도 거대한데, 서울 1000만 조금 안 되는 서울도 거대한데 300만의 인천도 거대한데 경기도 1400만의 경기도까지 모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젊은 층이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들 몰려들고 있어서 이런 계속 양극화 현상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게 수요의 양극화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같이 지방 부동산 상황이 네. 좋지 않은 게 수요만의 문제일까요? 네, 수요만의 문제 같습니다. 이제 공급은 약간 거들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수요만의 문제고요. 그 수요의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농업사회에서 이제 공업사회 때 지방의 산업단지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서울보다 오히려 지방 농업사회일 때도 지방에 가면 풍족하게 먹거리가 많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농촌이 잘 살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농촌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일이 안 될 정도로 농촌이 조금 많이 이제 낙후되는 분위기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 사회 때 지방의 산업단지 공장 지대들 그런 쪽이 많이 개발이 됐었고 서울도 뭐 구로공단 같은 데가 개발이 됐었고요. 인천 남동공단 뭐 안산의 반월공단 같은 데들이 굉장히 화랑이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산업사회에서 이제 지식사회, IT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산업에 있던 인력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 과도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소쿨님, 근데 부동산은 우상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미래는 폭락했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죠. 그 전제 조건으로는 첫 번째 지방에 일자리가 들어가야 돼요. 요즘은 농촌이 기계화되고 있어서 농업이 발달돼도 인력을 많이 안 뽑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방에 공단이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제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갈 인력들이 좀 많이 지방으로 내려가야겠죠. 그거랑 지방에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이슈인 뭐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IT 회사들이 지방에 대기업들이 많이 내려갈 건가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방 부동산이 지금처럼 많이 내려가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로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출생아 수는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장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정부 발표로 2030년까지 인구가 증가한다고 보면, 근데 그게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뺀 숫자란 말이죠. 외국에서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정권들 보면 오른쪽 정권이든 왼쪽 정권이든 우리나라 3D,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쪽의 인력, 노동 인력은 많이 부족해서 최근에도 필리핀에서 뭐 가사도우미, 뭐 영어 좀 할 줄 아는 이런 가사도우미를 이제 몇백 명 한국에 데리고 와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 같다. 그런 3D 쪽에 있는 노동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인력들을 해외에서 많이 데리고 오려고 오른쪽 정권, 왼쪽 정권이 지금 그 이슈에 대해서는 둘이 합의를 했어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인력이 들어오는 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도로도 유지하고 전철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이나 이 모든 국방이나 이런 세금으로 운영되는 걸 유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젊은 층 노동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다면 외국 노동자분들이라고 해서 길바닥에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집이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외국인 노동자까지 계산했을 때는 인력이 많이 증가한다. 그럼 집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클님, 지방 양극화로 지금 되게 그런 투자라든지 실거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네. 주변에도 실제로 지방 투자 물건을 아직도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죠.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지방 물건이 내 실거주로 지방에서 제일 좋은데, 부산이면 해운대, 뭐 전라남도 광주면 봉선동, 대구면 수성구, 이렇게 지방에서 실거주로 제일 좋은 데를 가지고 있다면, 실거주하고 있다면, 그거는 뭐 팔 필요가 없겠죠. 그 투자 가치도 있을 겁니다. 사용 가치는 당연히 지금 현재 있고요. 근데 내가 그냥 투자용으로 3천 갭 투자로 뭐 지방에 조그만 물건을 사서 몇 년 뒤에 몇천 먹고 팔겠다. 이런 거지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거는 본인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안 팔 물건을 사는 게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